적게 발생하는 나라에 보면 대부분 다 셀레늄, 토양에 셀레늄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셀레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셀레늄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한방에서 약방의 감초라고 하잖아요. 암에 있어서는 이 셀레늄이 약방의 감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암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암이 적게 발생하는 나라에 보면 대부분 다 셀레늄, 토양에 셀레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늄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히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에 작용을 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T3가 있고 T4가 있거든요. 그래서 T3가 활성형이에요. 활성형으로 T4에서 T3로 바뀌는 데 있어서 셀레늄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갑상선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면역 세포에 충분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게 셀레늄이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데도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특히 또 글루타치온에 있어서 글루타치온의 활성형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셀레늄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P53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 암 환자들이 이 P53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기능을 못해요. 되게 암 환자 중에 거의 한 80%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셀레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셀레늄은 그 자체로 암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셀레늄은 암 치료하는데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암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는 셀레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셀레늄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약으로도 나와 있고 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지만 항상 음식으로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 셀레늄에 대해서 그냥 브로콜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견과류에도 많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브라질 너트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거든요. 그리고 나 셀레늄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토양에서 재배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이런 거라도 셀레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를 보는데, 브로콜리는 이렇게 석회색이나 화강암이 있는 지형에서는 셀레늄이 별로 없어요. 되게 화산토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셀레늄이면 제주도가 상당히 아마 지리적으로 볼 때는 많이 더 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먹더라도 또 그 외국에서 이렇게 기능식품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셀레늄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도 가장 암하고 관련된 미네랄이고 저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하나의 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가 어떤 규칙이 없이 막 계속 성장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암세포는 정말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암이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규칙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막 정자하고 난자하고 수정이 됐을 때는 엄청 빨리 커요. 그렇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한 4kg 정도로 빨리 크는 그런 세포들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들에는 있어서는 성장하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되고 암이 발생했을 시점에 가면은 원래는 세포들은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빨리 성장을 시켰던 그런 유전자는 전부 스위치가 다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50대, 60대 때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는 없어요. 그런데 암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달라져요. 빨리 성장을 시켰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활동했던 유전자를 깨우는 거거든요. 깨워가지고 암세포가 빨리 크는 거예요. 지 멋대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50대, 60대 나이가 됐다. 그러면 50대, 60대 활동해야 될 유전자들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빨리 크게 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다 켜가지고 활동을 시키고 또 암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유전자들은 다 꺼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되게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스위치만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만 작동이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한마디로 암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무조건 이 암덩어리를 죽이는 역할. 그렇잖아요. 죽이고 아니면은 수술해서 들어서 없애버리고 또 면역이 공격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뒤에서 계속 암세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꺼야 돼요. 그래서 이 끄는 방법이 우리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표적 치료제도 바로 이 치료입니다. 신호를 주는 유전자를 여기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면역 항암제라 해서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면역 세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도 일종의 면역 항암제지만 표적 치료제에 들어갑니다. 그 표적 치료제는 바로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암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유전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려면 어때요? 막 한쪽에서는 막 계속 막 만들으라고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옆에서 막 죽이고 한다 해서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갈수록 유전자를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유전자 조절. 암을 만드는 설계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거를 여기서 차단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니 돼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유전자가 암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알아요. 하지만 얼마만큼의 유전자가 변이가 와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 알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유전자 중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냥 보조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을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 치료제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결정적인 유전자를 이제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변이된 유전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래요. 최소한 하나의 암을 만드는데 변이된 유전자가 20개 이상은 돼야 한다. 근데 20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적 치료제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은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에는 이런 유전자를 변이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은 되게 우리 음식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채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파이토케미칼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탄수화물을 공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으면은 우리가 매일 표적 치료제를 먹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이런데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채식을 더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도 여기에 있어요.